아베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한반도란 갈라진 한반도예요. 서로 싸우는 한반도예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손잡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고 하잖아요. 한반도가 싸우고 있어요. 일본이 평화헌법도 개정하고 이른바 보통국가, 전쟁을 하는 보통국가. 그걸 위해서 몇 년 동안 공들여왔는데 그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아베도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판에 뭔가 좀 어깃장을 놓는 그 행동, 그게 이 이번 사태의 바닥에는 또 깔려. 일본 회의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하정문 선생님 설명한 걸로 대체를 하는데 일본 회의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지만요. 사실은 중앙일보에서 2014년 9월 4일에 이렇게 크게 보도했어요. 아베 내각을 접수했다. 이게 저도 신문 검색을 하다가 최근 기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2014년도에 이렇게 이미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요새 이제 새로 듣고 어디서 우리 김어준 그 뉴스 프로에서 우리 이영채 교수가 이제 얘기해서 다시 이제 환기를 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정문 선생님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아마 작년인가 일본 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지금 일본의 분위기를 얘기하자면 우리는 반일인데 일본은 혐한이에요. 혐한. 우리의 반일하고는 우리는 뭐예요? 기껏해야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조선인을 혐오한다. 일본 책방에 가보세요. 제가 쓴 대한민국사도 번역이 됐는데 대한민국사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주 큰 책방. 인문사회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책방에나 있고요. 동네에 좀 큰 책방들 가보면은 코너 자체가 아예 한국 때리기 혐한서적.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 어떤 삼류 기사를 갖고,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혐한 종족주의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이 수두룩빽빽하게 나오고 있고요. 뭐 만화도 나오고 있고, 뭐 또 이런 책들이 판매 부수가 뭐 55만 부, 17만, 이거 똑같은 사진을 넣었네. 60몇만 부짜리가 있었는데, 예, 사진이 보니까 어제 밤에 잘못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그러니까 나왔다 하면 수십만 부가 팔리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분위기입니다. 뭐 추악한 한국인, 뭐 이제 이런 또 한국 사람하고 정체불명의 한국인과 일본 사람이 같이 쓴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이런 혐한 집회에서 공공연하게 나온 겁니다. 한국과 북한이 다시 전쟁을 해주면 일본은 전쟁 특수로 경기 회복을 할 수 있다. 이 자식들이 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왜 손잡고 난리야?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과거에는 정한론이었다면, 그 정한론은 침략이 아니죠. 일본 입장에서 조선 진출이죠. 지금은 뭐냐면은 갈라지는데 좀 다시 싸워주면 안 되나요? 서부 개척 시대에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육촌인가 그렇죠. 그 사람이 한 명언이 있어요. 좋은 인디언이랑 죽은 인디언이다. 인디언은 좋은 인디언일, 살아있는 인디언은 좋은 인디언일 수 없는 거야. 그냥 곱게 죽어주는 게 좋다는 거야. 아베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한반도란 갈라진 한반도예요. 서로 싸우는 한반도예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손잡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고 하잖아요. 한반도가 싸우고 있어요. 일본이 평화헌법도 개정하고 이른바 보통국가, 전쟁을 하는 보통국가. 그걸 위해서 몇 년 동안 공들여왔는데 그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아베도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판에 뭔가 좀 어깃장을 놓는 그 행동, 그게 이번 사태의 바닥에는 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일 관계 이게 지금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쉽게 봉합하기 어려운 그 요인들이 정말 많이 깔려 있는 거죠. 일본 우익들 집회하는데 조선인이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은 어떻게 해야 돼? 박멸해야죠. 조선인 박멸. 이렇게 태극기를 웬일로 들고 나왔나 했더니 X표 친 거죠. 조선인은 추방해야 한다. 일본 내두이 얘기했고 혐한이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는가 뭐 우리 쪽에서도 많이 이제 연구서적이 나와 있지만 우리 많이 읽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 대중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거는
뭐 걱정은 좀 되긴 하지만 무섭지는 않은데, 일본 우익들은 100년이 넘게 그 엄청난 뿌리를 갖고 있는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저도 한국 현대사를 하다 보니까 일본사를 옛날에 공부하긴 했지만 우선 급한 거 한국 현대사 자료만 보고 책이나 논문만 봤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일본 공부를 하면서 살 떨리고 소름 끼치고, 예, 이런 걸 지난 일주일 공부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제 특혜, 제일조선인의 특권. 제일조선인이 특권을 갖고 있습니까? 박해와 차별 속에서 살아왔죠. 그런데 특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겁내는 건 뭐냐면요, 제일조선인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되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일본이 지금 소선거구제인데요. 극우파들이 많이 진출해서 당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선거별로 500표, 1000표 차이로 당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조선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 그게 뒤집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조선인에게 특권이 부여되는 거, 지금도 특권이 많다. 그러니까 더 주면 안 된다. 그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심지어 여성 청취자들 들어 자빠질 노릇이지만,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여성 참정권을 제한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여성 참정권이 다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일본은 그것을 다시 회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일본의 상황입니다. 저도 두서 없이, 저도 사실은 제가 한국 현대사를 공부했지 일본을 공부한 건 아닌데, 우리 현대사 속에서 일본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갈 것이고요. 제가 공부하다가 좀 쌓이고 모이면은 이런 기회가 필요하다면 제가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제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게 일본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독자들하고 이 관심에 더 다가설 수가 있다. 네, 몰라야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저도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많이 공부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장기전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착일구들을 반멸해야죠. 우리가 부셨어요. 그런데 청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진 잔재가,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 쓰레기 언제 청소합니까? 지금부터 해야 하지만 청소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2020년 4월 21대 총선입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 선거 방송도 할 거고요. 또 총선 21대 국회죠. 21대 국회 총선을 위한 특별 방송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경계해야 하고, 일본과 아주 오래, 저는 일본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 이웃 나라고 언제까지 대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관계를 근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만 일본과의 침선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원한 시점이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는 아니지만 판이 여기까지 불거졌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도 좀 근본적으로 최소한 무엇이 문제다. 저는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조일수교 때 돼야만 한다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때가 정말 근본적인 해결은 그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무엇이 문제다 정도는 분명히 하면서 봉합을 하더라도 봉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상대로 한 기나긴 싸움이 본의 아니게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대처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오늘까지 포함해서 5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열심히 이 더운 여름에 열공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역사 필요성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부분이 그걸 것 같아요. 우리는 일본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이제 제가 강연 다니거나 이렇게 만난 사람마다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주 한일 관계의 전문가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사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우리 역사 필요감, 또 도대체 몇 번이나 사과를 해야 하느냐. 그리고 너무
오냐오냐 해주다가 한국이 버릇이 나빠졌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그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우선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그 한일 관계를 그 가르치고 계시는 입장에서 한번 한국 독자들에게 좀 알기 쉽게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은 일본 측의 논리를 좀 그대로 볼 필요는 있어요. 네. 일본 측의 논리는 어쨌든 65년에 한일 기본 조약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일단은 일본 보수는 생각하죠. 그렇지만 위안부 문제가 나온 거죠. 90년대 초부터. 근데 위안부 문제가 그러니까 65년에 해결됐다라고 했지만 결국 위안부 문제는 94년에 아시아 여성 기금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하기로 했고, 근데 아시아 여성 기금을 그래도 만들었는데 또 이게 당사자들에 대한 여기 거부가 있어서 당사자들이 이 부분이 또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거죠. 즉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국고에서 돈을 내지도 않았고 책임에 대한 좀 약간 사죄도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을 2015년에 박근혜 정권 때 다시 이것을 한일 합의를 한 거죠. 근데 이 합의도 지금 우리가 다시 검증을 해보면 합의의 과정이라든지 당사자 원칙이라든지 교과서에 게재한다라든지 또는 두 번 다시 이것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재발 방지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다 빠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정권은 자기들이 최소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또 위안부 재단 해체까지 간 거고. 근데 작년 10월에 강제징용 재판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는데 계속 한국이 새로운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 즉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65년 조약을 지키지 않는, 그리고 또 합의를 해도 또 파기하는, 즉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을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한국 사회라고 하는 이 법의 준수의 측면을 보는 거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일본이 무엇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사죄를 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사죄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일체 가르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수상이 한 번도 사죄를 한 적도 없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 사죄 레벨도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식적이지만 일본은 구체적으로는 자기들은 해왔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역사 문제로 한국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예, 그 이전에 도대체 1945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체를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명백한 우리 입장에서는 명백한 침략 전쟁인데 일본은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을 일본에서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 어떤 자유 전쟁이었다 또는 아시아인들의 해방 전쟁이었다 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부분이 가장 그 이해가 가지 않는데, 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본이 많은 사죄를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보상을 했다고 하지만 일본은 전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연합국가의 전쟁에 대해서는 사죄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일본은 식민지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이 대만과 조선에 대한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의 역사에 한 번도 사죄를 해본 적이 없고, 맞습니다. 그 식민지에 대해서 전전부터 전후까지 가르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1965년 한일협정이라는 게 정말 그 터무니없이 잘못된 거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냥 3.1운동 때 희생된 거, 동학 때 희생된 거, 의병 때 희생된 거, 뭐 간도 학살에서 희생된 거, 관동대지진에서 희생된 거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전전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전전에 35년의 역사만이 아니고, 사실 일본은 역사 피로감이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역사 문제를 제대로 꺼내지도 못한 거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 뭐 냉전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저희들이 냉전 시대에 베트남 전쟁 중간에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한국과 일본이 강압에 의해서 65년에 맺은 이 조약 하나로 35년의 역사 모든 게 다 해결됐다라고 당시 일본 외교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는 물론 일본이 전후 복구 기간이었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 그렇다면 2000년대 지금은 일본과 한국은 전 세계 경제 2위, 10위 이 정도 되는 나라들이 이제 새롭게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되돌아본다고 했을 때 일본은 그것이 다 해결돼 버렸다고 보는 거고, 우리는 냉전 시대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새롭게 보완해 가면서 다시 해결할 수 있지 않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뭐 선생님하고 나눌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또 이제 일정이 있어서 오늘 이제 그 주제는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이제 이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아베가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게 아베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수 주류파라고 하던 쪽은 그래도 한일 관계를 좀 적당히 하면서 그 문제가 있는데지만 그게 충돌하지 않게끔 나름 관리해가면서 경제 분야에서는 또 협력을 해오던. 그렇죠. 이제 그런 게 확 기조가 바뀌면서 이제 그 좀 강경 보수 극우적인 입장이 나왔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본 회의, 그 일본 회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55년 체제를 했을 때는 사회당과 이 자민당이 균형이 가지고 있었죠. 네. 근데 90년대 중반에 이 사회당이 붕괴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유일하게 있었던 세력은 자민당 내의 자유주의 세력들. 그래도 아시아와의 관계를 배려해야 된다라는 이 세력들의 노나카 히로무라든지 또는 김대중 대통령과 파트너십을 맺었던 오부치 전 수상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이제 리버럴도 거의 다 전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일본 내에서는 극우 보수라고 하는 즉 전전의 일본의 식민지, 일본의 그 제국지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고 또 전전은 천황 중심의 메이지 헌법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중심으로 일본의 전후 일본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일본 회의라는 우익 세력들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우익 세력들은 한때는 풀뿌리 조직으로 존재를 했지만 이제 이들은 97년부터 아베 수상과 함께 정치 조직으로 등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의 약 300명 정도 그리고 내각의 근 한 50% 60%를 장악을 하고 수상과 관방장관 그리고 재무를 담은 아소 장관 이들이 대부분 다 일본 우익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의 정치권의 주류는 일본 회의고 아베의 모든 브레인들은 일본 회의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이 에도 세이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수상 관저에 아베 수상의 비서를 하고 있는데 2012년 아베 내각부터 19년까지 지금 7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일본 회의의 가장 핵심 멤버가 정책 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의 그 세계관들이 일본의 국민의 다수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소선거구제에서 단 한 명 당선시켰다는 이유만 가지고 모든 국민의 대변을 해서 일본 사회를 전전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시민운동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진보운동의 좌절도 있는 거고 또 현재 일본 사회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이러한 뭐랄까요 일본 시민들의 약화된 속에서 폭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